지난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으로 플레이를 마무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경기를 주도하고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손흥민과 함께했던 몇 주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찬스의 대부분은 측면 플레이어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배치하면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왼쪽으로 배치시켜서 측면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공격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몇 시즌 동안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단순하게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찬스를 만들어주는데 매우 뛰어난 선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지난 시즌의 기록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만들어낸 선수였거든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록을 세웠죠. 8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웨인 루니가 11시즌, 램파드가 10시즌, 아구에로가 9시즌, 해리케인이 9시즌, 그 다음에 이어서 앙리어와 마네, 이 두 선수와 함께 8시즌 연속으로 1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득점 기록도 이제 113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산 23번째로 득점을 많이 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에 더해서 어시스트 기록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2개가 더해지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56번째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이 기록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29번째로 많은 기록이에요. 이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월콧, 그리고 에릭 칸토나, 그리고 아놀드와 동일한 기록입니다. 특히나 에릭 칸토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데 워낙에 뛰어난 선수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놀드 같은 경우도 근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어시스트를 많이 만들어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수들하고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가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어마무시한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손흥민 선수가 이미 몇 시즌 전부터 자주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나 콘테 감독 시절에서는 3톱을 형성했을 때 케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내려오고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반대편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때 반대편에서 쿨루셉스키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반대편으로 원터치로 돌려놓는 패스를 너무나도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배치됐을 때 정말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약간 왼쪽으로 빠져있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내려가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측면 지역에서 쿨루셉스키가 뛰어나갈 때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원터치로 돌려놓는 이 원터치 패스가 점점 더 이번 시즌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더욱더 노련해지면서 경기장 전체의 흐름을 읽으면서 주변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패스를 원터치로 내준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측면 지역에서 토트넘의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넘겨줬을 때 중앙 지역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측면 지역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다 보니까 반대편을 자연스럽게 넓게 바라보고 있고요. 넓게 바라보다 보니까 볼을 받는 순간 이미 동료 선수들과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원터치로 패스를 넘겨주죠. 손흥민 선수의 원터치 패스 한 방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좋은 공간에서 패스를 받아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손흥민 선수의 원터치 능력,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을 살려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측면에 배치시켜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을 만들었다, 이러한 인터뷰를 한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전술적으로 의도가 된 거죠.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를 중앙에 밀집시키는 의도적인 플레이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측면에 공간을 많이 만들고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을 때 손흥민 선수를 위한 공간
공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건데,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가니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손흥민을 향해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끌려 나오면서 앞쪽에서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우도기 등등 여러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토트넘의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볼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움직임을 읽고 원터치로 패스를 내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원터치 패스가 손흥민 선수의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끌려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오니까 이 뒷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데, 이 공간으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쿨루셉스키도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그 뒤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절묘하게 원터치로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어내고 정말 축구 도사처럼 한 번의 패스를 넘겨주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비슷한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수비수가 손흥민을 향해 딸려 나오는데, 그 순간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손흥민이 받아서 원터치로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에게 한 번에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터치로 넘겨주다 보니까 패스의 타이밍도 워낙에 빠르고, 그리고 수비수가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붙지도 못한 채로 패스를 뒤로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의 발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이번 시즌 초반에도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용한 적이 있어요.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배치가 됐을 때 똑같았습니다.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안쪽에 있는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료 선수의 움직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동료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패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안쪽에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히샬리송이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우도기에게 끌려나가고 히샬리송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요 라인 사이로 파페사르가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오는 사르의 움직임을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절묘하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넣어주면서 뛰어들어가는 파페사르에게 완벽한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똑같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역시나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과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한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트넘의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가고, 먼 지역에서는 히샬리송이 반대편으로 뛰면서 수비수 한 명을 또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 우도기의 움직임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절묘하게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이 두 명의 선수의 사이로 뛰어드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확실하게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 한 방으로 뉴캐슬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갑자기 플레이메이킹에 눈을 떴다기보다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점점 더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점을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점점 더 극대화시키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게 절정에 달했던 것이 바로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였다. 물론 당연하게도 메디슨이 있다면 메디슨이 찬스 메이킹을 하겠지만, 메디슨이 없는 상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가장 잘하는 선수다 라는 것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경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에 집중할 때는 토트넘 내에서
가장 득점을 잘하는 선수, 그리고 메디슨 같은 선수가 없을 때는 찬스 메이킹도 팀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정말 이 공격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다재다능한 선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공격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선수다. 그래서 당분간 이 메디슨이 없을 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는 경기가 아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몇 경기 동안은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